뉴욕 증시 마감 코멘트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밤사이 나온 해외 뉴스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세계은행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며 지난해 내놓은 전망치 4.5%보다 1.5%포인트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 3%를 예측했습니다. 올해 1분기 유로존 경제가 오미크론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소폭 개선됐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기구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1분기 GDP 수정치가 전분기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27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추가 환급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부가세 환급액은 1조 6,400억 위안, 우리 돈 약 308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예정보다 2년 앞선 2028년에 우주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 속 중국이 우주 굴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유럽의 경제 개선입니다. 1분기 GDP 수정치가 상향 조정된 건데요. 근데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일랜드의 GDP 증가 때문에 상향이 조정된 거다. 사실은 여전히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이 소식 좀 어떻게 평가 내리고 계십니까? 네. 자, 우선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럽에 투자하는 비중 자체는 굉장히 적게 가져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숫자를 보면은 유로 지역의 GDP가 지난 1분기에 0.6%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를 하면서 추정치인 0.3%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요. 또 작년 4분기에 증가율이었던 0.2%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순무역과 재고 부분이 확장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수출이 0.4% 증가한 반면에 수입은 0.6%나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총 고정자본 형성은 0.1% 증가를 했었지만 가계 지출, 가계 소비 쪽이 0.7% 감소를 했고요. 공공지출도 0.3%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뜯어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도 추정치 5.1%보다 크게 높은 5.4%가 발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유럽 지역의 경제 전망은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가운데서 지금 공급 중단 재개 부분 이런 것들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ECB의 소비 지출 투자 부담이 굉장히 지금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지금 ECB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예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진행위원회가 발표한 GDP 성장 예상치는요. 2022년 2.7%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은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0.6%지만 지금 독일 쪽이 원래 가장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죠.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 생산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 0.7% 전달에 증가를 하면서 하향 수정된 마이너스 3.7% 급락에 이어서 예상치였던 1% 증가보다 훨씬 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유럽 경제 중에서 독일도 그렇게 좋은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선진국의 어떤 투자 비중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선진국의 지금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의 80%가 넘는 수준이고요. 신흥국은 약 19.28%, 2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투자 비중을 어떻게 나누냐면 시가총액에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나눕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80% 투자를 하고 신흥국에 20%를 투자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선진국 안에서는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여전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유로존의 상승 여력이 훨씬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우리는 미국의 투자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의 80% 중에서
75%를 미국에 투자를 하고요. 5% 정도만 유럽에 투자를 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굳이 유럽까지 투자할 필요 있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거나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장률이 포함이 되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성장주 그러니까 결국 성장을 보이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그렇게 유럽 쪽에서는 많지 않다라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미국에 초점을 계속 맞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진국과 신흥국의 비율을 8대2로 하지만 그 선진국 안에서도 미국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우주 굴기에 엑셀을 밟고 있는 중국 소식입니다. 예정보다 2년이나 앞당겨서 우주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지상과 우주의 태양광 발전소에도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죠, 미국과. 그런 가운데서 중국이 정말 잘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즉, 우위에 있는 산업에 대한 발전을 굉장히 빠르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산업들이 과거에는 뭐 5G였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이 예정보다 2년 정도 앞당겨서 2028년에 우주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과의 과학기술 경쟁, 패권 경쟁 속에서 지금 우주 굴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발전이 있는 가운데서 국내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서 이렇게 이 계획을 앞당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탄소 배출 제로 전략에 맞추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있으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요. 태양 에너지를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나 레이저로 전환해서 지상의 이 고정 물체나 움직이는 위성을 포함해 다양한 목표물에 향해 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전력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생산된 전력 자체가 겨우 시작 단계에는 뭐 10킬로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냐, 뭐 아직 멀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기술이 크게 확장이 되면은 탄소 피크와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1년에서 2025년 성층권에 소규모 발전소를 설립하는 게 1차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2035년까지는 지금 10밀리언 와트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2기가와트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2050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영국도 우주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연구개발 중이죠. 지난달에 나사가 미 공군과 함께 우주 태양광 발전소 타당성 연구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미국은 2025년에 원거리 군사기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극비 우주선인 X-37B에 관련해서 기술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원래 이 우주 태양광 발전소 시설의 복잡한 부분과 또 비용 문제로서 지금 계획을 좀 보류해 왔었지만은 다시 팔을 걷어붙이는 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유명한 테슬라도 아마 동참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미 기술 굴기가 일어난 부분을 보면은 지금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경쟁력이 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 기업들 과점화 현상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중국 태양광 관련주들의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름은 캐네디안 솔라입니다만 중국에서 나온 회사고요. 진코솔라, 다초뉴 에너지, 보리협음, 그리고 융기실리콘 이렇게 5개 종목이 가장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통위, 종호태양과기, 중환반도체, 양광전력, 복사용 재료 이런 회사들 10개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비중을 약 20% 정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운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을 다 미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태양광 드리겠습니다. 쪽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는 일단 미국보다는 중국 쪽을 좀 비중을 높게 주안점을 두고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은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CPI 결과가 나옵니다. 전략 좀 어떻게 챙겨갈까요? 네. 계속 부러진 레코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중간 조정의 마무리 구간이다라는 의견에 변화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언젠가는 오겠죠. 그렇지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향후 1년 반 내지 2년 동안에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중간선거 해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예대율 추이를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상승을 하는 추세에 있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과거의 고점이었던 76%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3%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경기 침체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가계대출 증가율, 연체율, 저축률, 또 모기지 금리, 주택 보유율 등등을 보면서 판단을 해볼 때 앞으로 1년 반 정도를 봤었을 때 투자의 기회 윈도우, 그러니까 창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 1년 동안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 글로벌 투자 뉴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